자,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전기기능장 64회 실기 필답형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수용과의 인입구 전압이 요렇게럼 주어져 있고 주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요렇답니다. 이 경우에 요 조건의 변압기 2차 측에 필요한 차단기 용량을 아래에 주어진 값에서 지금 여기에서 선정을 하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제시한, 즉 물어본 이 차단기의 용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식을 써야 되는지부터 떠올려야겠죠. 특히나 이런 유형의 문제, 즉 차단기의 용량 구하는 유형의 문제에는 앞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제가 지금 71회차부터 역순으로 풀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이 즉 이 전기기능장 실기 필답형을 준비하신다면 확실하게 좀 챙겨 놔야겠죠. 자, 우선에 보면요. 이때 쓸 수 있는 수식은 차단 용량. 정확하게는 차단 용량의 최소값인 이 단락 용량 기준으로서 수식을 요놈 나누기 전격 용량 혹은 기준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입니다. 요거를 활용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지문에서 제시한 이 형태를 우리가 간단히 그림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선은 인입구의 전압, 자 여기에 인입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친구의 전압이 22.9 kV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주 차단기의 차단 용량, 지금 여기에 주 차단기가 있다라는 거겠죠. 이 친구의 차단 용량을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값이 250MVA. 자, 그리고 이 이후에 변압기가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압기의 전격, 즉 요걸 봤을 때 1차가 22.9, 2차가 3.3이니까 당연히 인입구 요게 22.9니까 이런 식으로 접속이 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즉 여기가 1차, 2차 해서 22.9 그리고 2차가 3.3. 자, 그리고 이 친구에 있어서 기준 용량, 즉 전격 용량이 10MVA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져 놨고요. 특히나 이 뒤에 보시면 임피던스가 5.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임피던스의 단위는 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퍼센트로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 값이 정확하게 뭘 의미한다?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에 있어서 퍼센트 임피던스 값 얘를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친구가 5.5%래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은 이 친구의 2차 측에 있는 차단기의 용량, 얘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놈에 있어서 차단기의 용량 구하려면 우리가 그에 대한 최소값인 이 단락 용량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 이 단락 용량을 토대로 우리가 차단 용량을 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요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생각을 했던 요 수식을 적극 활용해서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이항을 한다라고 치면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특히 여기에 있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 차단기를 기준으로 이 앞단에 대한 전체 합성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우선 이걸 구하려면 우리가 이 기준 용량을 어떤 것으로 잡을 건지부터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요 지문상에 있어서 확실하게 기준 용량, 즉 전격 용량이 주어진 요 10MVA를 가지고 기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보면 10MVA 기준.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이 기준하에서의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회로를 봤을 때 일단 이 변압기에 있어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저는 편의상 이렇게 퍼센트 Z1으로 잡았죠. 근데 보면 이 앞단에 차단기가 또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차단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간단하죠. 우리가 요 수식을 보면요.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알려면 실제 단락 용량 내지 차단 용량 그리고 기준 용량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수식으로 바꾸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차단 용량 분의 전격 용량
곱하기 100요. 그럼 실제 우리가 이때 필요한 전기 용량, 얘를 기준으로 뭘 잡았습니까? 10메가볼트 암페어로 잡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제시된 이 차단 용량이 250 메가볼트 암페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0분의 10 곱하기 100을 취하면 우리가 이 주 차단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얘가 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주 차단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값 도출했고, 그리고 이 변압기에 있어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퍼센트 Z2라고 놓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계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계통 안에서 두 장치는요, 직렬로 접속된 거기 때문에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 두 개를 막바로 더한 것으로서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써보면 5.5 더하기 4 해서 9.5%가 되더라. 그럼 이제 끝났죠. 우리가 이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했기 때문에 이 값을 여기에 9.5 넣어주시고, 이때 잡은 기준값 10메가볼트 암페어 넣어서 도출하면 답이 딱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우리가 이 문제 작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옮겨서 적으면서 답까지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 과정을 쓴다. 그럼 저는 처음에 뭐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가 쓰는 것은 순전히 저희 기준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1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풀 거예요. 자, 이렇게 제시해 놓고요. 자, 우선에 우리가 주 차단기에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계산을 하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한번 봤던 요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요놈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4%가 나오던데요.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토탈 잡았다. 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시되어 있던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값에다가 우리가 방금 계산한 요 값을 더하니까 9.5% 나오던데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때 필요한 차단기의 용량은 나는 이렇게 했어요. 전체 합성값 넣고 위에 100 해주고, 그렇죠. 요거 그대로 쓰는 거죠. 곱하기 기준 잡았던 10메가볼트 암페어를 하니까 이 값이 105.26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실제 계산 과정이 끝난 거죠. 계산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왔더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답을 쓸 때에는 여기서 제시한 조건 자체가 요 값에서 선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계산값이 요거 아닙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 수식을 가지고 체크한 요 값은요, 단락 용량. 물론 우리가 차단 용량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이 단락 용량은 차단기에 전격 차단 용량이 있어서 최소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계산값이 요거고요. 실제 차단기의 전격 용량은 얘보다 한 치수 커야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 상위값인 150 메가볼트 암페어 이렇게 선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답을 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기기능장 실기를 준비하신다면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보면 이렇게 뭐 아래쪽에 그림과 표가 주어져 있고요. 부하 ABC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가 있답니다. 부하의 조건이 이 표와 같을 때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의 표준 용량을 선정하시오. 이렇게 주어져 놨습니다.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했던 71회차 1번 문제와 거의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뭐 부하율, 수용률, 부등률에 대한 뭐 정의 이런 것까지 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일단 뭐 이번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주어진 변압기의 표준 용량을 기준으로만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기에 이 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이 변압기의 용량은요, 각 최대 수용 전력의 합에다가 부등률을 나눔으로써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보통은 이런 수식을 좀 많이 챙겨갔죠. 요 수식요. 자, 그리고 뭐 여기서 참고적으로만 한 가지 체크를 하자면, 실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변압기의 용량은
볼트 암페어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의 조건상에서 여기 있는 이 설비 용량이 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실제 이렇게 계산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 문제처럼 이 문제를 보시면 싹 다 와트 단위 기준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와트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 와트를 당연히 이 볼트 암페어로 환산시켜 줘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역률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트로 설비 용량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역률을 적용해 주자. 근데 웬만하면 이 설비 용량 싹 다 와트로 제시를 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어쨌든 요거를 바로 이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순서대로 A, B, C에 대한 이 설비 용량과 수용률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기준부터 보면 설비 용량 50kW에 있다가 이에 대한 수용률 70%죠. 즉 0.7 해주고, 자, 여기다가 일단 대수합의 기호가 있기 때문에 더하기, 자, B에 대한 거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해주고 다시 더하기, C에 대한 거 이 친구의 설비 용량에다가 이 친구의 수용률을 이런 식으로 취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A, B, C에 대한 전체 부등률이 1.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해주고, 그리고 역률 0.8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해주면 이 문제는 끝이 나겠죠. 그래서 실제 요거를 계산기에 넣으시면 126.04kVA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 결과는 요건데 일단 표준 용량을 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산정을 하면 요보다 상위 값인 150kVA 이런 식으로 답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보자면, 지금은 조건이 이게 끝이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A 부하, 이 그룹 간에 부등률이 제시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부등률을 뭐 1.1, B 간에, B 내부의 부등률을 뭐 1.3, C 내부의 부등률을 1.2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각 계산했던 총 설비 용량과 수용률에 있어서 여기도 부등률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이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용량 값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딱 요것만 있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자, 일단 A 군부터 보면요, 얘는 50 곱하기 0.7에다가 이놈에 대한 개별적인 부등률 이렇게 취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도 60 곱하기 0.6 개별적인 부등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도 100 곱하기 0.5 그리고 개별적인 부등률 이렇게 취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는 A, B, C 전체 간의 부등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적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이 과연도 문제 같은 걸 보면 이렇게 개별적인 부등률이 제시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하시면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 문제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은 CTB 50대 5의 변류기를 이용한 수전설비 보호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놓고 이렇게 그림을 주어져 놨습니다. 그리고 수전 용량이 이렇고, 그리고 이런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차단기가 150%의 과부하 시에 동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음에 답하랍니다. 일단 첫 번째 A1 계정기의 명칭을 쓰랍니다. 우선적으로 실제 뭐 이렇게 우리가 구성한 보호 방식을 뭐 참고로 한번 보면요, 뭐 영상 전류 검출 방식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A1 뿐만 아니라 A2, A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장치를 쓰느냐, 과전류 계전기 이 친구를 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이 A 계전기의 설치 목적을 쓰랍니다. 보시면 A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일단 A1부터 A3까지는 우리가 앞에 했던 과전류 계전기, 즉 OCR이 되고요. 실제 이 A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치가 들어오느냐, OCGR 이 친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지락 과전류 계전기 이렇게 부르죠. 어쨌든 요 친구의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얘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락 과전류 검출하는 거기 때문에 지락 전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쓰더라.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A1 계전기의 탭 전류를 아래 주어진 값에서 선정을 하라
이렇게 주어져 놨습니다. 실제 여기서 말하는 이 탭 전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격 전류에다가 CTB를 나누고 뒤에다가 과부하율을 곱하더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정정 배수 이렇게 해서 부르는데, 어쨌든 이 탭 전류를 구하려면 전격 전류 값을 알아야겠죠. 이 전격 전류 값은 실제로 CT의 1차 측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CTB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CT에 있어서 2차 전류분의 1차 전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틀은 이런 거죠. 일단 1차 측에 흐르는 게 전격 전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탭 전류 같은 경우에는 2차 측에 대한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 탭 전류에 대한 수식으로 바꾸게 되면 전격 전류에다가 CTB를 나눈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런 꼴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뒤에 한 가지 더 추가로 해야 되는 게 과부하율을 곱하더라. 그럼 여기서 이 지문에서 과부하율은 이렇게 돼 있죠. 차단기가 150%의 과부하 시에 동작을 한다. 그럼 과부하율 자체가 이거지 않겠습니까? 즉 이걸 가지고 과부하율은 우리가 뭘로 취급할 수 있다? 150% 다르게 말하면 1.5배로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계산 과정에 한번 적어봅시다. 우선 이 전격 전류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 자, 이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실제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문제 조건을 보시면 용량값이 있고 전압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3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전격 용량과 전압, 전류 간의 관계성 요걸 떠올릴 수 있겠죠. 루트 3 V I. 그렇죠. 자, 그래서 전격 전류에 관해서 수식을 이항을 하면 루트 3 V분의 P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구성을 하면 루트 3 곱하기 그 다음에 전압 자체는 22.9kg죠. 그래서 22.9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용량은 1500kVA. 물론 얘들이 다 키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어차피 약분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를 계산기에 넣으면 이 계산기에서는 요런 전류값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격 전류가 아니라 탭 전류죠. 그래서 이때 탭 전류는 다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수식을 짜면요. 전격 전류, 즉 우리가 계산한 37.8177 여기에다가 자, CTB로 나눠야겠죠. 지금 주어진 CTB는 5분의 50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리고 과부하율 1.5. 자, 얘를 곱하니까 이놈의 값 자체가 5.67A로 나오더라.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이 5.67은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근데 이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탭 전류를 그냥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아래 주어진 값에서 선정을 하래요. 그럼 선정하면 답은 6A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접지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라. 이렇게 주어져 놨습니다. 일단 읽으면서 바로 답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지극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얼마 이상으로 한다. 일단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없어요. 그쵸? 단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의미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0.75m요. 나는 센치로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실제 요거 말고 75cm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단위가 여기 제시되어 있으면 그 제시된 값을 기준으로 써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의 철주 밑면으로부터 얼마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해서 그 금속체로부터 얼마 이상 떨어뜨려서 매설해야 된답니다. 일단은 요게 기준되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철주 밑면으로부터 0.3m 내지 30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해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내지 100cm 이상 떼어서 시설해야 된다. 혹은 매설해야 된다. 자, 다음으로 밑에 가서 접지 도체는 지하 얼마로부터 지표상 얼마까지 부분은 합성 수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전혀 효과와 강도를 지니는 몰드로 덮어야 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지하 0.75m 혹은 75cm로부터 지표상 2m 혹은 200cm까지 이렇게 합성 수시간 또는 이와 비슷한 효능의 몰드로 덮어야 되더라.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란에는 요게 제가 빨갛게 쓴 거 얘를 그대로 써야겠죠. 특히나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답란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앞서 말했던 별도의 단위 지정된 경우도 있겠지만 이처럼 지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럼 이때는 정확하게 단위까지 내부에 답란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치값을 쓸 때는 항상 단위가 제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체크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규정을 좀 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접지 시스템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접지기의 시설 및 접지 저항 항에 있어서 접지극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쭉 가서 접지 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 밑면으로부터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해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떼어서 매설해야 한다. 그리고 접지도체 항에 있어서는 접지도체는 지하 0.75m로부터 지표상 2m까지 부분은 합성 수지간 또는 이외 이놈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요거 못합니다. 요거 너그럽게 좀 봐주십시오. 이 덮자가 이게 아니라 이래야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9번 문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물음에 대하여 옳은 것은 동글뱅이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꼬표, X표 실을 하시오 라고 주어졌습니다. 다음 보면요, 동그라미 1번 A자 공사 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 이상으로 한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답란에다가는 동그라미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버스 덕트 공사 시에 덕트를 조용지에 붙이는 경우 덕트의 지점간 거리는 3m로 한다. 실제 얘도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금속관 공사 시에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 매설 시에는 1.2mm 이상이어야 하고요. 이 외에는 1mm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방폭 구조 설비 공사는 합성 수지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얘는 금속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꼬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금속 덕트에 넣은 전력선의 단면적 합계는 50% 이하로 한다. 일반적으로는요 20% 이하로 하고, 이제 전제 조건이 어떤 게 있냐에 따라서 물론 5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 이런 거죠. 전광 표시 장치 및 제어 회로에 배선만 넣는 경우, 이런 말이 있으면, 즉 이런 말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50% 이하가 맞겠지만 지금은 이 말에 명시가 없기 때문에 20%로 취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섯 번째, 점검이 불가능한 장소의 경우 가요 전선관, 금속관, 케이블 공사를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합성 수지관 그리고 이 이후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합금캐 요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은 맞는 말, 4, 5, 6은 틀린 말이더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련 규정을 보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KC 요거에 따르면 일단 A자공사 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0.06m 이상일 것. 자, 근데 우리가 봤던 이 동그라미 1번은 6cm였죠. 그래서 0.06m를 cm로 바꾸니까 6cm. 맞는 말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이거 동그라미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버스 덕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덕트와 관련된 항 여기 있죠. 덕트를 조영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 지점간 거리를 3m 이하로 한다. 그래서 얘가 맞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속관에 대한 거 보면, 자, 여기 있습니다. 금속관 공사.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것은 1.2mm 이상, 이외의 것은 1mm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얘가 맞는 말이 되었죠. 그리고 실제 여기에는 일단 방폭 구조에 대한
항이 없는데 실제 이 항이 조금 애매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거는 굳이 안 넣었습니다. 실제 이 방폭 구조 항에 대해서 보면 싹 다 이제 금속관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성 수지관이 아니라 금속관이더라. 요거 하나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금속 덕트에 대한 것을 조금 보면, 자,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에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근데 별다른 또 조건이 있을 때, 즉 전광 표시장치나 제어 회로에 언급이 있으면 50%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금속 덕트 공사에 있어서 이 20%, 50% 요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비워놓고 이 가로를 채우시오. 이런 문제로도 출제를 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다른 표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게 좀 작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전선관 시스템에 있어서 모든 조건을 하나의 표로 만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우리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점검이 불가능한 장소의 경우. 그래서 보면요. 요 항에 있어서 점검이 불가능한 거 여기 있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공사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보면 합성 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트레이 혹은 케이블 공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합성 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그리고 케이블 공사는 점검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이렇게 확실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보면요. 여기에 일단 제시된 조건이 일단 금속관 케이블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여기 보면 가요 전선관이 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표로 넘어가서 가요 전선관에 대한 항을 찾아보면요. 4가지가 있습니다. 1종 가요 전선관, 그리고 비닐 피복 1종 가요 전선관, 그리고 2종, 그리고 비닐 피복 2종.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제시된 문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얘가 어떤 가요 전선관인지 확실하게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쵸? 물론 우리가 이 표를 봤을 때 비닐 피복 2종 가요 전선관은 점검 불가능한 장소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뭐 어떤 조건이건 간에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외 나머지는 쓸 수 없고 쓸 수 없고 얼씨구 애매하고 그렇죠. 그래서 가요 전선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뭐 비닐 피복 2종이다 이렇게 언급이 없는 이상은 일반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얘를 체크했을 때 1, 2, 3은 맞고 4, 5, 6은 틀렸더라. 이렇게 답을 꾸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부터 지금 영상까지 이어서 64회 필답형 1번에서 10번까지 한번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해당 영상이 기능장 필답형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